네, 국회 상황이 복잡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하고요. 각 당 의원 한 분씩 연결해서 각 당 내부 기류와 현재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토론 예정이었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정 자유한국당 의원은 스튜디오로는 모시지 못했고요. 중계차로 원격으로 연결해서 한 분씩 차례대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중계차로 연결해갖고 뵙게 되는데요. 당초 오늘 네네. 1시 반 예정됐던 의원총회 지금 뭐 연기가 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1시 반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당내 상황 그리고 4+1과의 논의 과정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과도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원총회를 연기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원총회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조건입니다. 지금 본회의장 그리고 의원회관이 이 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로 보이시는데요. 그분들이 뭐 이 진입을 시도하고 계속 폭력적인 언사들을 구사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여기 본청에 들어오는데 본회의장에 들어오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들을 하시고 한국당 의원들 지나가면 박수 치시고 그러는 걸 봐서 아마 한국당 지지자들 같은데 이런 불법 무도한 폭력 상황이 국회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일반 시민, 기자들에게도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위협적인 언사를 주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이런 아주 불법적이고 무도한 폭력 상황이 진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런 시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개진될 수 있도록 국회를 평화의 길로 안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국회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지금 협상이 네네. 교섭단체 3당 사이의 대화도 잘 안 되고 있고 4+1 협의체도 네. 사실은 최종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네. 사실 이제 본회의도 과연 뭐 오늘 내일 열 수 있을지 좀 불확실한 상태인데, 자,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조율이 안 되면은 선거법 개정안 뭐 원안대로 올리겠다. 그래서 표결 처리하겠다. 네. 좀 강경 선회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강경 선언하기보다는 원칙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거구제를 개편하자고 하는 몇 가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승자 독식 구도를 좀 깨자. 거기에는 이제 소수당이 독식하는 구조들도 깨자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뭔가 이 지역 정당 구도, 지역 분할 구도 이런 부분들을 좀 깨자라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원칙이 훼손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그 원칙의 훼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원안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협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고 4당 그리고 플러스 1 세력 간에 충분한 합의와 모색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과도 끊임없이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부득불 원안 정신으로 돌아가서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의 견해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 나누는 도중에 지금 속보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고요. 어쨌든 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당초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기한으로 이제 설정했었던 게 이제 17일 내일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법안이 기한 내에 처리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원안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그 의미가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 원안을 상정해서 표결 처리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마침 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차라리 원안을 올려서 투표하게 되면은 무기명 투표로 참가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의 네.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원칙을 말씀드린 것은요. 네. 애초에 이 원안의 정신에 충실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예. 아까 세 가지 원칙, 그러니까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나가는 것이고 지역 분할 구도,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이런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무너질 경우에 선거법이 형해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누더기 선거법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의견을 가질지는 그 당 내부의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 4+1 협상에 참여했던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김관영 최고위원 역시 이렇게 협의 과정이 뭔가 분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합의할 당시에 원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불 원안 표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원안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그리고 네, 연동률 그렇습니다. 50%인데, 자, 이 원안을 가지고 투표했을 경우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개혁안이 부결되는 게 4+1 협의체의 요구를 수용해서 표결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부결이냐 아니면 이 가결되는 것이냐 여기서 단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 세력 간의 담합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나눠먹기로 비춰져서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충실했을 때, 그리고 그 원칙을 잡고 추진했을 때 국민들 속에서 동의가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에 기성 정당들의 어떤 이 나눠먹기 이 식의 문제의식으로 비춰진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단호히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안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원안 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4+1 협의체에서 지금 최종안 도출에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연동률을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상한선을 30석 정도만 적용하자,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정의당 쪽과 이제 입장 차이를 계속 그냥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민주당 쪽에서 왜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막바지에 와서 왜 이 30성 상한선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나왔냐? 이런 데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이 이제 와서는 네네. 전혀 그렇게 주장하게 아닌 된 것이고요. 배경이 있을까요? 225대 75라고 하면 75석 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이 취지와 정신을 더불어민주당도 반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 비례대표를 취하는 원칙과 기본 정신은 소수자 배려, 그다음에 다양한 각계각층에 대한 배려, 전문가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250대 비례대표 250으로 국한화한다고 했을 때는 연동형 캡을 씌우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기회도 봉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자 독식 구조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만 소수당이 비례대표를 독식하는 구조들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50명의 연동형 캡 30석 내지 25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50석 내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만 대표하는 이 정당으로, 절름발이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장애인, 노인, 청년, 여성, 각종 전문가 이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가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승자 독식 구조 깨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수 정당이 독식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역시 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이 정치의 합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대화, 그리고 4+1 협의체에서의 어떤 그 조율도 신속하게 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릴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야당과의 협의 재가동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때도 올해 4월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때도 자유한국당과 끝까지 토론하겠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오늘 보시다시피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거하고 폭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단식하고 농성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정치는 타협하고 절충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0대 50이라면 얼마든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토론해볼 여지가 있는 그런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1 원안의 이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염원하는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고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독립을 이루어내는 것이 조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마지막 순간에 왔다고 생각하고요. 두 끈 다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협상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조금 뒤에는 자유한국당 성일정 의원 연결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